계속 이제 반복해서 문제 풀면서 또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주는 거야. 옳은 거꾸로 했어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면은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설 무경험은 정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거 고려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죠. 이걸 고려하면서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2번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은 불공정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맞죠. 경매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오케이 2번이 되겠죠. 추인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있다 그러니까 달랐고. 자 4번 같은 것들은 약간의 응용이죠. 대리인이 궁박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했다면 본인이 궁박 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폭행이, 자 불공정 법률을 폭행이라도 하죠. 자 폭행으로서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궁박을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 문제죠. 그럼 판단하는 기준만 보시면 돼. 누구만 봐야 돼? 본인만 봐야지. 본인이 궁박 상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폭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단순 구조로 들어가야지. 여기도 읽고 여기도 읽고 어쩌면 좋아. 그러시면 안 돼. 법은 딱 기준 잡아서 들어가지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죠.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 거래상 객관적 가치에 판단하는데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설 무경험은 고려하면서 고려하지 않으면서 고려하면서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 이랬더라는 거예요. 자 2번이 되겠죠. 자 20번 틀린 것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시죠. 예, 그렇게요. 자, 요 부재소 합의가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거 당연하지. 그럼 불공정 행위는 무효인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무상계약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전환은 돼요 안 돼요? 되죠. 추인은 안 돼. 4번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 법률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후에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면 원칙으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 그랬어. 그럼 이 판례는 뭘 기준으로 해서 풀어야 돼요? 불공정인지 아닌지는 어느 때 기준으로? 계약 당시. 그러면 계약 체결 당시에는 불공정 법률 행위 아니야. 그럼 끝난 거지. 후 나오면 이걸 읽을 필요가 없지. 그럼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 행위가 아니면 끝까지 아닌 거지. 그래서 요 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험에는 그냥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불공정 행위를 판단하느냐는 나왔어. 뭐 계약 체결 당시 이렇게는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판례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반사회적 행위도 마찬가지. 그런 것까지 잡아두시면 돼요. 자, 대리인 나왔으니까 궁박은 누구? 본인 되셨죠. 불공정 법률행위 많이 했네. 올해 조금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문제를 좀 많이 좀 수록했습니다. 다른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게 불공정 법률행위가.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면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설 무경험 정도는 고려해야죠. 이건 맞았지. 전체적으로 틀린 질문이고, 불공정 법률행위가 대리 내에서 이루어졌다. 궁박경설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틀렸죠. 궁박만 본인이지 경솔은 대리인 기준 판단해야죠. 3번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설 무경험과 요거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옳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리자 상대방한테 이런 이용 의사가 없으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도 다른 시험에 종종 나오는 질문이에요.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나오진 않았지만 뭐 당연한 얘기죠. 4번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그 부분을 알고 추인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불공정 법률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궁박경설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어요. 자, 불공정 법률행위 그 정도에서 마무리 좀 하시고, 자, 사례 문제는 크게 나오지 않고, 자 24번으로 들어가죠. 법률행위 해석 문제인데, 자 해석도 뭐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법률행위 해석 방법 중에 이제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만 간단히 정리해 드렸는데, 자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럼 특히 계약을 했을 때 우리나라 계약은 주로 낙성 계약이 맞나요? 아니면 요물 계약이 맞나요? 낙성 계약.
요식행위로서의 계약이 맞나요? 불요식 계약으로 맞나요? 불요식. 그럼 그거 배운 대로 한다면 법적으로 따지면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가 됐으면 계약은 성립돼야 안 돼요? 돼요, 법대로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당사자 의사가 합치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누군가가 딴소리 할 것 같으니까 요 합치된 내용을 계약서라는 서면에다가 써놓죠. 그러면 써놓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를 거기다가 뭐 해놓은 거예요? 표시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한다고요. 그러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면서 그 합치된 내용의 의사를 계약서라는 서류에다가 써놨어. 자, 그래 놓고 양 당사자가 이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딴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똑같은 계약서를 써놓고선 얘는 이런 뜻이다, 아니면 얘는 아니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맨 계약해놓고서도 둘이 싸움이 일어나고 소송 붙죠. 그러면 당연히 둘 중 하나가 소송 들어오겠죠. 그럼 당연히 계약서에 써진 걸 가지고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니까 도대체 이 계약서에 써진 것은 어떤 내용으로 써졌는지를 뭘 해줘야 돼? 해석을 해줘야지. 이걸 법률행위 해석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해석을 누가 한다고요? 법원이 해야지. 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들끼리 싸워서 했으니까 법원, 즉 판사가 한단 말이에요. 판사가. 여기까지 법률행위 해석의 의미를 이해하셨죠? 예. 그럼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해석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판사는 써진 대로 해석해 준다, 당사자 의사를 탐구해 본다. 써진 대로 하면 아무나 판사해. 써진 대로 가가지고 그냥 해석해버리고 가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나 판사하지. 그렇게 죽으라고 몇 년씩 공부해가지고 판사해? 네? 여러분들 한번 소송 들어가게 되면 소송이 빨리 끝나요? 오래 걸려요? 그 오래 걸리는 것 중에 이유가 뭘 탐구하려고? 의사를 탐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판사는 본 적도 없는데 도대체 이 계약을 이 사람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자꾸 길 잡아서 나와보라고 그러고 서류 내보라고 그러고 뭐 얘기해보라고 그러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사소송 같은 경우 잘못하게 되면 2년 3년 막 걸려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럼 이겼다 하더라도 집안 망해. 그 사이 변호사비 뭐 할 일을 그 이겨야 되니까 서류 막 해가지고 소송 한 번 걸리면 골치 아프다니까. 여러분 말대로 써진 대로 하면은 소송 딱 한 방 끝나. 계약서 써보세요. 이런 뜻이구만. 끝나지. 자,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된다니까. 당사자 의사대로 해석을 먼저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의사를 탐구하는 거. 그걸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으면, 이제 전제 조건이 의사 합치가 있다면 표의자 뭐대로? 의사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물론 전제 조건으로 당사자 의사가 뭐가 있어야 돼? 합치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야, 합치가 있는데 왜 소송 나오냐? 아니, 이게 당사자들은 주로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야. 아니야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달리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니까. 근데 판사가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또 누군가는 각종 서류를 보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보니까 당사자 의사는 뭐가 됐는데, 합치가 됐는데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서는 자기 의사가 아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붙었다는 얘기죠. 그 의사가 합치됐다는 게 밝혀졌다면 당연히 의사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지.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이에요. 그 자연적 해석의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오표시 무효 이론이라고 그러죠. 참 어려운 말을 많이 쓰죠. 아니, 그냥 쪼개서 보시면 돼. 계약서의 표시는 잘못됐지만 당사자 멋대로 의사대로 해석해 줬으니까 당사자 원하는 대로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한테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해하다. 오표시 무해. 자,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 부분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 해석 방법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해석 방법의 개념만 간단히 말씀드려 들어오죠.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판사는 이렇게 소송 들어왔으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해보란 얘기죠. 즉 자연적 해석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근데 판사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당사자들의 의사, 생각을 알 수가 있어? 모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계속 의사 탐구한다고 50년, 100년 계속 한 개 소송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지. 자, 그럴 때는 이제 뭐대로 어쩔 수 없이 표시대로 해석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무슨 방법이라고 그래요? 규범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자, 규범적 해석은 그러면은 뭐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표시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표시된 대로. 객관적 의미로. 그냥 니들이 어떻게 했든 뭐였든 써준 게 그렇게 써졌으면 써진 대로 해석해 준 거예요. 그걸 이제 표시행위대로 해석해 준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 그냥 여담입니다. 이런 판례죠. 거의 대부분은 이 판례가 많아요. 사실은 현실에서는 하다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을 채권자가 좀 채무자가 한 200만 원을 갚았어요. 다 갚았나요? 남았나요? 남았지. 한 800만 원 남았죠. 근데 채무자가 이걸 갚으면서 요구를 한 거죠. 뭐 좀 써달라고 영수증을. 그래서 영수증에 뭐라고 그러냐면 총 완결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줬다고. 그래놓고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채무자는 이거 받았으니까 뭐라고 할까? 나 다 갚았다고 얘기했겠지. 채권자는 아니 나 800만 원 남았다. 이렇게 이제 했겠지. 다툼이 일어났겠죠. 그래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 의사를 이제 잡아줘야 돼. 이게 다 갚은 건지 뭐 한 건지. 근데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써진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요 영수증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총 완결. 그럼 다 갚은 걸로 안 갚은 걸로. 그래 갚은 걸로 봐야지 이것은. 그렇게 이제 해석해서 판결 내리는 거예요. 써진 대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요거 나와. 기억번 당사자 쌍방이 X 토지에 대해서 매매하기로 뭐 했어요? 합의는 했는데 그럼 합의만 했으면 안 되고 계약서에 써야 되겠죠? 그런데 저 토지 지번을 착각해 가지고 지번을 무슨 토지? Y 토지 지번을 쓴 거죠. 그럼 계약서에는 뭘로 표시가 됐고? Y 토지. 당사자들의 의사는 X 토지.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X 토지로 매매 계약이 된 거냐? Y 토지로 매매 계약이 된 거냐? 자, 양 당사자는 어쨌든 뭐가 됐어요? 무슨 토지로? X 토지로. 자연적 해석해 줘야죠. 그래서 무슨 토지? X 토지에 대해서 성립된 것으로 이제 판결 내린 거죠. 됐죠? 예. 그럼 매수인은 자, 이제 Y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이제 된 상태예요. 그럼 Y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지. Y 토지는 매매가 없으니까. X 토지는 매매 계약은 성립됐지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매수인은 X 토지, Y 토지 모두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다만 그러면 지금 매수인은 X 토지 소유권 취득해 줘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매수인은 X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그럼 뒤집으면 매도인은 이미 행한 Y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해야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Y 토지 등기 말소해서 돌려주고 매매 계약이 성립된 X 토지 소유권 이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 그 Y 토지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그걸 무효인 등기인데 이 Y 토지를 제3자한테 팔아서 넘겨버렸다고. 그럴 때 이 제3자가 선일 때 Y 토지의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이게 되려면은 이 Y 토지에 대해서 의사표시 매매 계약이 있어야 뭘 그거 가지고 선이냐 악이 따지는 거죠. Y 토지 자체는 매매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그럼 아무리 제3자가 Y 토지가 된 매수인이 소유자인 줄 알고서 샀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음번인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요거 결론은 무슨 토지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거다? X 토지.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요건데, 요건 착오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착오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착오는 한 사람 입장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그 사람이 모르는 걸 착오라는 거지, 이건 양쪽 사람은 다 의사가 합치가 됐다고 표시를 잘못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논리대로 한다면 Y 토지를 보면은 Y 토지는 매매 계약이 성립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으니까 Y 토지에 대한 착오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자, 그다음 그럼 X 토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매매 계약이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됐는데 무슨 이게 착오야. 그러니까 어느 토지를 침해해도 이건 착오 취소라는 게 있을 수는 없어요. 자, 요게 이제 법률행 해석의 자연적 해석 오표시부의 이론.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사례 문제 하나 잡아보자고요.